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5월 12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. 다우지수가 0.95% 하락 중에 있고, 나스닥은 0.01% 상승인데 거의 뭐 보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PPI,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, 역시나 예상치보다는 뭐 조금 소폭 하회한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지수가 좀, 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봤는데, 지금 다우지수는 좀 빠지는 반면에 나스닥은 그냥 보합선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, 에코프로의 영향으로 장마판에 좀 코스닥 지수가 좀 빠졌었는데, 일단 뭐 반등보다는 보합선이나 아니면은,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다우지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. 정확하게 좀 업종들은 잘 못 봤는데 아마 뭐 금융주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관련 업종들 한번 체크해서 하락 종목들이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옵션 만기 다음 날도 역시나 좀 시세가 급등락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급등보다 급락에 대한 대비,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 부채 상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. 그게 금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회의가 좀 있을 텐데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된 적이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또 S&P나 뭐 나스닥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금요일 날. 그러면은 되도록 금요일 날은 매매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요런 내용은 다시 한번 톡방에다가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뉴스 종목들도 그렇게 예상 많지는 않습니다. 금요일 날이니까 좀 조심하시고,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면은 수익난 종목들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국내 컴퓨터 3.5조 베팅, 삼성, 현대차 다 뛰어들었다. 요즘 기사들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많이 지어요. 대기업 이름 넣고, 금액 크게 불려서,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아무래도, 뭐 테마주들이, 지금 시총 낮은 중소형주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, 역시나 좀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. 일단, 한경에서 취재를 종합해서 보면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삼성전자, 현대차, SK텔레콤, LG전자, 우리나라 이제 뭐 10대 기업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,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양자기술 분야 투자한다. 방안은 추진 중이다. 추진 중이다요. 한다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,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, 투자한 금액이 2,760억이 넘는다. 10배가 넘는다. 뭐, 그래서, 뭐 정확한 뭐 금액이나 이런 거 나온 것도 없고 그냥 대기업 갖다 붙이면서 투자한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걸로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켜는 보시되 뭐 오버나잇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KCS, 우리넷, 우리로가 관련주로 엮이는데 시총이 다 낮아요. 그래서 우리넷은 900억, KCS도 900억, 우리로는 400억, 다 낮고 거래대금도 별로 없는데,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전에 대장주가 이제 KCS였습니다. 그래서, 직전에 이제 지지했던 구간들, 지지선 자리 부근에서 21선 거의 이제, 맞닿는 구간인데, 아침에 좀 거래대금 들어오면은,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, KCS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현대차 2030년까지 전기차 연간 200만 대 판매 목표.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세계 전기차 3위 안에 들겠다 목표 세웠고요. 뭐 이런 건 목표니까 세울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, 뭐 목적 기반 모빌리티, 전기차 플랫폼, 뭐 이러면서 전기차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, 전기차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죠. 배터리가 이제 또 무겁다는 게, 어떻게 보면 또 이 연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데,
배터리가 묵어버리면은 또 멀리 가지 못하니까 일단 차량의 경량화가 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,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. 그래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아진산업, 에코플라스틱, 한주라이트메탈,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진산업,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좋아요. 거래대금도 들어오고 있고, 신고가긴 한데, 약간 좀 눌렸다가 가는, 지금 이 저항선 자리가 한 4,400원 정도 되는데, 요런 자리 좀 눌리더라도, 한번 좀, 4,500원 정도라도 좀 눌렸다가 갔으면 좋겠는데, 거래 대금 없이 눌리는 게 중요하고요. 만약에 좀 바로 슈팅 나오면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은 한번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승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에코플라스틱, 그리고 한주라이트메탈, 다 흐름은 좋아요. 흐름은 좋고, 이제 대장주가 아진산업, 그 다음 이제 에코플라스틱, 한주라이트메탈인데, 시간 외로는 에코플라스틱이 좀 올랐네요.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보면은 상승이 꽤 많이 나왔어요. 지금 3,500원 요 정도에서 상승 나왔다가 기간 조정, 또 상승 나왔다가 조정, 다시 한번 좀 상승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, 한 번 더 시세가 더 나올지 이 정고점 뚫으면서 일단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. 그래서 금요일날 할 거 없으면은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이제 거래 대금 역시나 좀 체크해서 매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YG엔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매출이 2배 늘었고요. 영업이익이 5배나 늘었습니다.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인데, 뭐 YG엔터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자꾸 이제 설명해 드렸고, 자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. 물론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고, 제가 출연하는 경제방송에서도 항상 엔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해드렸었는데, 이제는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나오고, 또 YG엔터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있는 베이비 몬스터라고 신인 걸그룹이 이제 멤버가 확정됐어요. 5명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막판에 뭐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지 양현석 대표가 7명으로 데뷔하겠다 이랬습니다. 뭐 어그로를 끈 건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7명이 될 거라고 예상한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재료들이 이제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, 이게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 이제 다음 분기 매출이 물론 기대치 충족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에요. 그래서 시간 내로 좀 많이 올랐는데,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따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, 얼마나 상승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아침에 슈팅 나거나 거래대금 터졌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YG엔터는 저는 이제 7만원 정도까지,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이죠. 한 72,800원인데 시간 외로 가격대가 딱 72,800원이네요.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, 이 정고점 자리까지는 오는데,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. 뭐 75,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고점이긴 해요. 근데 이렇게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, 그래서 꼭지에서 이제 조정받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갭으로 떴을 때 이걸 이제 돌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합니다. 상승했다가 좀 어느 정도 횡보하고 기간 조정 후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, 일단 아침에는 차익 실현 물량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YG 플러스도 전이 이제 10% 상승했고, 시간 내로 한 4% 정도 상승했는데, 차트적으로 이제 7,000원 정도가 저항대긴 해요. 그래서 시간에까지 하면 한 6,5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,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7,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받고 빠질지, 그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요, EU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다음 주에 승인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일단
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의, 뭐, 유럽 연합의 허가가 좀 필요한데, 뭐 우리나라랑 뭐 별 차이 있냐, 무슨 상관이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가끔 이런 걸로 또 엮어서 상승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워낙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. 게임 출시도 많이 했고, 우리나라의 PC방 문화를 만들어준 게임도,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디아블로, 뭐, 오버워치, 뭐, 등등, 뭐 와우도 있겠죠. 그런 게임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아마 요런 관련 이슈로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손오공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한빛소프트도 이런 기사로 나왔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. 예전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를 처음 출시했었을 때 유통했던 회사들, 게임을 유통했던 회사들이 이제 한빛소프트랑 이제 손오공인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.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블리자드 코리아라는 회사가 뭐 그런 판매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진 않는데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. 이제 대원미디어에서 블리자드와 계약을 해서 디아블로 4 플스 패키지를 유통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PC로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뭐 엑스박스 뭐 여러 가지 게임 플랫폼으로 콘솔로도 나오고 디아블로 4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텐데 일단 플스에 이제 한정돼서는 대형 미디어가 유통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새로운 또 닌텐도 게임 닌텐도 스위치 게임 중에서 젤다의 전설이라고 있어요. 이것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좀 기록한 게임인데 신작이 이제 나왔습니다. 근데 닌텐도 스위치의 또 유통 판매 이것도 대형 미디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디아블로 4 그리고 블리자드까지 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대형 미디어가 좀 시총은 1,800억. 뭐, 그럭저럭 뭐 나쁘진 않아요. 근데, 뭐, 웹툰 관련주 쪽하고도 엮이고, 나름의 이제, 독자적인 IP도 좀 갖고 있어서, 뭐,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, 이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요. 어제도 이제 26억 터진 거거든요. 5% 올랐는데. 그래서, 거래 대금만 조금 붙어주면, 호가 물량이 없어서, 호가의 물량이 좀 들어와야지 매매가 좀 편한데 호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대금 들어오는지 보고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 종목이 아예 그런 끼가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. 예전에 보면은 끼가 이렇게 있었던 종목이에요. 이때가 이제 아머드사우루스라고 투찰물 뭐 그러니까 뭐 프레시맨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랑 비슷한 공룡 나오는 그런 특촬물인데 그거 이제 출시한다라고 했었을 때 급등이 좀 나왔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때도 한번 제가 이제 뭐 미리 알고 있어서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이긴 한데 이런 시세가 나올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.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최소한 뭐 300억, 200~300억 이상은 좀 나와줘야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.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매매 관점보다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했었을 때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게임 출시가 얼마 안 남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블리자드 이제 인수 관련해서는 다음 주 승인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일단 유심히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금요일인데요.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준비해서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